원래 저는 중국어 가이드였습니다.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.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게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여행업계가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. 단순히 여행사와 가이드들만 정지한 게 아니라 여행 관련 식당, 쇼핑점, 관광지 등등 이런 관광산업 전체가 지금 완전히 깡깡 얼어버렸어요. 제가 가이드 일을 할 때도 메르스를 겪기는 했었는데요. 한 두세 달 정도 놀고 바로 복귀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단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잖아요. 제게 성견지명이 있어서 일을 벌써부터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. 단지 운이었습니다. 책 읽고 글 쓰는 삶이 너무 좋아서 어떻게든 글 쓰는 활동으로 수익을 벌어보자 생각한 게 그 시작점이었어요.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참 잘한 선택이었는데 이게 정말 저의 운이었다는 게 한편으론 너무 섬뜩하더라고요. 만약 제가 가이드 일을 너무너무 천직이라 생각하고 좋아했다면 어땠을까요? 아마 그 일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었을 테니까 저도 지금 그 강력한 이 코로나의 여파에 헤어나오질 못했을 것 같습니다. 이걸 보고 나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요.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직종에서 관광산업만큼의 그런 큰 코로나의 여파를 받지는 않고 있지만 이 세상의 변화에 깨어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미래에 변화 대응력과 적응력을 가진 인재로 커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동안 우리가 많은 생태학자들이 자연 보호해야 한다. 지금 이대로면 기후변화 심각해진다. 이런 경고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거의 무시해 왔었잖아요.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.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또 많은 미래학자들이 세상이 달리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거고 그걸 추격하는 개인은 더욱 지치고 힘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바뀌면 바뀌는 대로 누가 앞에서 알려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할 일을 했었거든요.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.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신께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. 그러자 옆에 보트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. 보트에서 제 손잡고 올라오세요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. 신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.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그 보트가 가버리고 또 다른 보트가 하나 옵니다. 구해드릴게요. 올라오세요.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은 제가 믿는 신이 살려주실 거예요. 걱정 말고 지나가세요. 그러고선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습니다.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신께 왜 저를 안 구해주셨어요? 라고 이렇게 따지니까 신이 하는 말이 네 기도 듣고 보트를 2개나 보내줬잖아. 제가 딱 이런 꼴이더라고요. 세상이 계속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죠. 들어도 모른 척 하는 거고요. 막상 이렇게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닥치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뭔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요즘 제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책을 읽고 있는지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.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독서는 제 삶 그 자체이긴 했지만 요즘은 조금 더 필사적으로 읽고 있습니다.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요. 부의 미래라는 책, 벌써 15년도 더 된 책입니다.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오늘의 업무 관련 지식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. 학습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연속 과정이다.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빨리 배울 수 없다. 앞으로 우리의 생각 중 어느 부분이 어리석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. 우리만 어리석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게 마련이다. 어느 시점이 되면 지식은 더는 지식이 아닌 것이 되어 무용지식이 될 수도 있다.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. 사실 회사에 취직만 해봐도 정작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써먹을 데가 없고 전부 다 새로 배워야 한다고들 하잖아요. 인공지능, 생명과학, 나노기술 이런 첨단 과학과 신기술이요. 앞으로 세계를 극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해왔습니다.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도요. 이런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많이 전망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 또한 먼저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겠다. 변화를 이끌어가지 못할지라도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되자 이런 자각이 저에게 가득 찼습니다. 제가 의욕이 없어질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책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구본영 작가님의 책을 매우 좋아합니다.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. 자신에 대한 투자는 미래 인생의 깊이를 결정한다. 결정하기에 따라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쫓기고 쫓겨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도 있다.
진짜 너무 좋죠. 앞으로의 인생의 깊이를 결정하는 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. 전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진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, 이런 동기가 아주 그냥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곤 합니다. 코로나 같은 시대의 변화를 그저 수동적으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선택을 해버리면 말 그대로 쫓기고 쫓겨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, 반대로 어떤 능력을 닦고 자신에게 어떤 투자를 할지 선택을 하면 좀 더 보람 있는 깊은 인생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. 저는 제 인생을 제가 통제하고 싶더라고요. 물론 마음처럼 안 될 때가 더 많고 인생이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니지만 최소한 넉놓고 있는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만든다고 전 확신합니다. 저도 일기에다가 저만의 결단을 적었어요. 오늘의 한 시간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. 오늘의 이 행동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. 어찌 지금의 이 한순간을 소홀히 보낼 수 있겠는가. 열심히 살 것이다.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데서 의미를 찾고 싶다. 난 내 삶을 소중히 한다. 난 내 인생에 책임을 다한다. 열심히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솔직히 책 조금 읽는다고 우리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. 책으로 읽는 지식을 몸으로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. 자신의 인생을 소홀히 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혁신적인 변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전 생각해 봅니다. 안상훈 작가님의 책 새로운 공부가 온다의 이 구절이 제게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무엇을 읽고 배우고 느끼냐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람이다. 그 사람이 가진 정보의 질적 차이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한다. 고지를 점령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격차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격차로 드러날 것이다. 저는 사실 남들과 비교하는 게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. 근데 유일하게 비교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. 안상훈 작가님께서 표현한 고지를 점령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라는 이 키워드를 미래의 평행세계의 두 모습의 나로 이렇게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읽고 배우면서 정보의 질적 차이를 만들면요, 미래의 나는 고지를 점령한 자가 될 겁니다.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저 고지를 바라만 보면서 노력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한탄만 하는 나의 모습이 남아 있겠죠. 미래의 평행세계에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.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손승욱이 될 수도 있고, 세상의 변화에 여기 가서 한 대 맞고 저기 가서 한 대 맞는 손승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오늘도 책을 봅니다. 함께 독서하며 우리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웬 뚱땡이 감자가 놀래라. 새벽 3시 20분입니다. 2시간이 흘렀어요. 열심히 독서하고 기록도 하면서 이제 조금 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자러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독서하고 기록도 하고 했더니 보람찹니다. 이제 들어가서 자고 아마 내일 한 6시간 반 정도 자면은 거의 뭐 한 9시 반, 10시 정도 돼야 일어날 것 같네요. 들어가서 자도록 하겠습니다.